이번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난주 글로벌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볼 텐데 미국 증시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그렇죠. AI 열풍 계속되고 있고요. 한국 증시 어떻게 좀 도와주시죠.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네. 예. 자, 지난주 그 글로벌 증시는 역시 사상 최고가를 또 이어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대만, 인도 등등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비트코인도 계속 강세라는 게 특징적이었죠. 그렇죠. 예. 네.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은 주 초반이 아니라 주 후반이 강세였어요.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월 PC 물가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사실상 지금 상반기는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6월 FOMC 회의에서 한 60% 이상의 확률로 인하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남아 있고. 예. 두 번째는 역시 그 강력한 AI 모멘텀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데일리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 서버 매출의 급증에 힘입어서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하루 만에 무려 31% 대리 폭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 뭐 엔비디아, AMD 등이 또 따라 급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주초반 주춤했지만 주후반에 미증시가 강세했다고 했는데 어느 섹터가 강했냐는 AI를 잘하고 있는 쪽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AI에 대한 대처가 늦은 쪽은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흐름인데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한 주간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했고 제2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AMD가 14.8%, 그리고 엔비디아 밴드에 가세한 마이크론이 10%가 넘게 올랐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7.9%,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6.6%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무려 7%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그 외에 뭐 비만 관련주라든지 테슬라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한 5% 정도 올라왔고, 반대로 AI에 대한 대응이 좀 아쉬웠던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각각 마이너스 5%, 또 1%대의 하락을 기록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사실 한 주간 증시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사상 최고치 실적을 보면 아쉽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 다만 이 부분은 글로벌 증시가 주 후반에 상승이 나왔는데 마침 또 우리가 또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휴를 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월요일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것은 경계감도 있었고 PCE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이니까 또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경계감이 우선 있었고, 예. 두 번째로 해놓고 보면은 역시 그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쪽에 이제 밴드에 가세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반도체주가 좀 주춤했거든요. 예. 요것도 원인이 됐었고,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월요일 좀 실망감이 좀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금감원장께서 또 한마디 하면서 붐업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경계감을 불렀다. 지난주 지수는 약세였지만은 밸류 관련주가 실망감 이후에 올랐다는 점, 반대주주가 주춤했지만 다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틈새 테마 섹터로는 수원법 통과, 국회에 이번 통과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좀 있었지만은 방산주가 강세였다. 그리고 알테오전 효과로 바이오주의 상승도 조금 인상적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증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 정말 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양회가 있고 내일은 슈퍼 화요일, 그리고 그렇죠. 수요일부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 FOMC 전에 마지막 발언에 또 나서는데 안전벨트 정말 꽉 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덜컹거리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덜컹거리면 안 되는데 이번 주는 덜컹거리더라도 약간 위쪽이 아닐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메인 이벤트가 우선 경제 지표로 놓고 보면은 우리 금리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졌지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게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가 지금 나오는데, 물론 이건 금요일장 끝나고 나오니까 뭐 장중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역시 A급 지표로서 그렇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이 고용 지표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것은 너무 좋게 나와도 안 되고 예. 너무 나쁘게 나와도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좀 찝찝할 정도로 애매하게 나와야 긍정적이다. 우리 골드락스 장세 얘기하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식은 죽 예.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지근하게 애매하게 나오는 게
최고의 호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용 지표와 함께 관심이 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증언입니다. 이게 이제 반기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인데 뭐 스탠스에 크게 변화가 있겠습니까?만은 역시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역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 양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정협이 4일, 전인대가 5일부터 열리면서 한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예상은 지금 슈퍼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이다. 서프라이즈는 없다예요. 그렇죠. 없는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부양책이나 대책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 섹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좀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대선 슈퍼 화요일이 이번 주에 있는데 어차피 후보는 결정될 것 아닙니까? 뭐 민주당, 공화당 각 16개 주 경선이 진행되고 여기 대의원 수가 한 36% 이상이 결정된다 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예. 어차피 트럼프와 바이든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뭐 사법 리스크가 또 있긴 하지만은 해서 이번 주는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우리 민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마 또 고민이 많이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타 연준 베이지북 공개,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하시면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번 주 안전벨트 꽉 매야 됩니다. 그만큼 증시 변동성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시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 추세는 문제가 없지만은 예. 이런 이벤트로 놓고 봤을 때 섹터 간의 단기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수는 지지부진했고 특히 섹터 간에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예. 불안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고 모멘텀도 괜찮았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이 부분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반영이 될 것이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AI 모멘텀을 통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동안에 우리 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코스피가 우리가 최고치가 3,300인데 지금도 2,600에 있어요.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긍정적인 요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점은 변동성 장세가 이상되지만은 지수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우선 AI 관련 모멘텀을 보면 여전히 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우리 지수를 놓고 봤을 때 AI 관련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번에 또 2월 그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증가를 했고 반도체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급증을 했거든요. 뭐 플러스 한 66% 나왔고 예. 특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양의 얘기도 했지만은 대중국 적자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어요. 수출 지표도 보더라도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기다가 우리 그 고질적인 문제에도 지금 칼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체성이나 강제성이 부족했는데 실망이 좀 컸죠. 예. 다행히도 이제 이복현 금금 이하장의 이제 금감원장의 퇴출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갔고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인데 그렇죠. 지난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 야, 요건 상당히 좀 희망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도체와 밸류 모멘텀이 이끄는 한국 증시의 좀 긍정적인 모습 이번 주에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만 들어도 사실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증시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 벌써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큰 키워드의 첫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밸류업. 이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증시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오픈의 CEO 샘 올트만을 고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원래 같이 그렇죠. 창업을 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견이 있어서 좀 나왔었는데 지금 또 딴지를 좀 걸고 있어요. 비영리적인 부분을 추구한다고 창립했는데 왜 지금 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영리적인 부분을 추구하냐 이런 내용인데 약발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만큼 AI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대세라는 그렇죠. 얘기죠.
금요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일의 주가가 폭등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에 최적화된 서버 포트폴리오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휴렛패커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AI 칩이 지금 계속 쇼티지입니다. 공급 부족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관련 산업, 그다음에 관련 하부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AI주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없어요. 예. 약간 빅테크주 중에서 네이버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당되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보십시오.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됐는지 4%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형편없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나 목요일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공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후공정,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등등 얘기 나왔지만은 반도체 장비 소재주가 전방위로 순환매가 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가장 큰 흐름은 밸류업입니다. 전 이걸 더 크게 보고 있는데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를 관통하는 게 밸류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본이 1985년입니까? 프라자 합의 이후에 자산 버블 현상,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몰락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예. 지금 그걸 넘었어요. 무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대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수출 구조, 수출 중심적인 회사고 나라고 IT 반도체가 강점이 가지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흡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일본이 PR이 예. 퍼밸류가 무려 22배가 되고요. 대만이 16배예요. 미국은 S&P 500 20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배예요, 10배. 왜 우리는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가? 여기엔 뭐 많은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함이 바로 밸류 프로그램인데, 예.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주주 오너가 배당을 할 이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해봐야 내가 뭐 20% 30%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예. 나머지 주주들 뭐 70% 80%는 남이지 않습니까? 배가 아픈 거지. 아니 그러면 상장을 왜 했습니까? 폐지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은 해요. 왜냐하면 자사주는 나중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예. 도움이 되거든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밖으로 내놓으면은 백기사가 돼서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하는데 소각은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소각하면 주식이 수가 줄어드니까 EPS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 올라간다고 대주주가 좋습니까? 팔지도 못하는데 상속세만 늘어나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단기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중장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세금 감면과 같은 당근책이 필요하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충분히 이건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종목을 놓고 볼 때 그러면 뭐 우리 관련주들이 30~40%씩 급등이 나온 대형주를 봐야 되느냐. 예. 지금 밸류업 관련 중소형주 얘기도 해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이 봐야 되냐면 결국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우리 지난주 배당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금융주를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설마 뭐 분기 배당 보고 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얼마나 밸류업에 지금 관심이 높은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종목에 대형주는 집중하시는 게 좋고, 중소형주 얘기가 좀 밸류업 관련된 얘기 저PBR 좀 나오는데 단점이 뭐냐,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거래가 없어요, 중소형주는. 그래서 괜히 미리 들어갔다가 곤혹을 겪지 마시고 거래가 터질 때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럴 때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연금도 밸류업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펀드 성적을 놓고 보면 예전에는 성장주 펀드가 1등 아니면 꼴찌, 1등 아니면 꼴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 2월 동안 놓고 보면 가치주 펀드가 놀랍게도 랭킹 상위에 있어요. 물론 예. 성적은 뭐 썩 좋지는 않지만은 상위에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밸류업은 단순 테마가 아니고 트렌드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도체와 밸류업의 큰 흐름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섹터는 한 뭐 양념 정도로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좀 잘 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